다른 뭐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재명 지사하고 격차가 지금 더 벌어졌어요. 저거는 뭐 사실 조사 방식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전화면접 조사하면 저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ARS 조사하면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높게 나오죠. 저는 윤 총장이 이번에 출전 때 검사 관련해서 국감장에 나와서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장부가 요양병원에 불구속 기소됐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당장인데 지금 이제 언론 환경 자체가 너무 윤 총장을 띄워주기 거기에 너무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사실. 근데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나오게 되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는 저는 더 증가할 거라고 좀 봐요. 충청 대망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잠재돼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느꼈어요. 오히려 저는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여러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또 하는데 이게 기일이 많이 또 늦춰졌습니다. 15일 날 이제 두 번째 기일이어서 아무래도 증인들도 많이 채택이 됐고 그리고 뭐 어떤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징계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윤 총장 측에서는 소송에 갈 수밖에 없는데 소송전에 대비했을 때 절차적 어떤 정당성, 민주성 이런 부분들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크게 소송에 있어서 쟁점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방어권들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이런 어떤 뜻이 좀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15일에 끝날지 한 번 더 할지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5일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다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라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그 절차적 공정성과 그리고 정당성은 상대방이 그렇게 절차적으로 공정하다고 느껴질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구성에 대한 문제 속에서는 이제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이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을 기각을 하는 이런 것도 과연 공정할 거냐라는 것은 법리적 논쟁을 떠나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 구성 자체를 좀 아주 객관적인 사람으로 좀 구성했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실 때 객관적인 사람으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봤을 때 객관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인가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윤석열 상대가 이제 윤 총장 측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제 말은 아무리 공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기죠. 그래서 결국 뭐 시간이 15일 날 했지 저는 그 다음에 할지는 모르고 징계 내용이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뭐 공수처법이 개정안이 됐고 그리고 징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이제 청와대를 포함해서 여권이 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나름대로 그동안 가졌었던 무조건 해임시키고 무조건 뭐 하는 그런 거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윤석열 총장 징계위 이 과정이 계속 길어져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서요. 대선 후보자 지지율 면에서 봤을 때 다른 뭐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재명 지사하고 격차가 지금 더 벌어졌어요. 저거는 뭐 사실 조사 방식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전화면접 조사하면 저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ARS 조사하면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높게 나오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황이 계속 되면 계속 벌어지다가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 다시 이 격차가 저는 좁혀질 것으로 윤석열 보여집니까? 총장의 지지율은 뭐 당분간은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뭐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지금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치고 나올 후보가 잘 안 보이거든요. 때문에 윤 총장한테 기대감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물론 이제 징계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한 1, 2월까지는 적어도 저런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저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원톱이고 그 약간 밑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형국인데 저 형국이 1, 2월까지 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 조사 그대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크게 보면 한 3강 구도. 왜냐하면 조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윤석열 총장이 3위로 조사 나온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누가 앞서느니 뒷서느니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3명이 3강 체제가 그렇게 할 것 같다. 징계위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큰 또 요동이 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나오게 되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는 저는 더 증가할 거라고 좀 봐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저항적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권력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 장관, 저 총장의 지지가 높았던 부분들 같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저 조사 결과에서 갖고 있는 함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야, 이게 충청에서 지역에서 충청 대망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잠재돼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지도 조사를 해보면 그동안 이제 안희정, 반기문 을 통해서 충청 대망론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너졌는데 윤석열 총장을 저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우리 충청에 대한 대망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저는 오 조사 결과를 보면서 오히려 저는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다른 조사 결과에는 1위가 나온 적도 있지만 지금 거의 정체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간에 지금 링에도 오르지 않은 사람한테 링에 오른 두 사람의 지지가 이렇게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 추세가 제가 볼 때는 일정한 기간도 유지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윤 총장이요? 저는 윤 총장이 이번에 출접 때 검사 관련해서 국감장에 나와서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건으로 징계를 받는데 징계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도대체 뭐냐? 내용이 제대로 알려진 바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 결정이 끝나면 속속들이 알려질 텐데 그 내용을 좀 지켜보면 지지율에 그 말한 대로 그게 플러스 효과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언론 환경 자체가 너무 윤 총장을 띄워주기 거기에 너무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사실 근데 듭니다. 실은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과정을 보면은 결정적인 것은 실은 행정법원의 판결이라든지 감찰위원 자문위원회 판결이라든지 대한변협이라든지 아니면 진보단체인 참여연대라든지 그거는 이런 직무 배제에 쪽에서 관련. 배제.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징계 청구의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 그래도 어떤 인식을 갖게 돼 있냐면 일반 국민들은 자세히 모릅니다. 아니 그 장부가 그래서 요양병원에 불구속 기소됐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총장인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보면 총장인데. 자, 네. 요 얘기 이 정도 마무리하고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징계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보여집니다.